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외권을 포함해서 지구 안에 있는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이런 게 지구 시스템이었잖아. 그 지구 시스템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지구 시스템에게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까? 에너지 중에. 단연 1등은 99.9%를 차지하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많은 에너지의 근원을 제공을 하는 거야. 태양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있죠. 이 전기의 대부분은 또 태양이 제공을 해요. 왜일까? 만약에 이 전기가 수력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라면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물이 댐에 모이려면 비가 내리게 하는 게 누구다? 결국 물이 증발돼서 비가 내리는 거니까 태양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수력발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니야, 나는요 다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예요. 이것도 태양과 관련 있을까? 관련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돼 여기 있는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람입니다. 결국 바람이 부는 것도 뭐다?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풍력 발전도 결국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뭐다? 태양입니다. 태양. 또 뭐가 있을까? 화력 발전. 화석 연료를 떼서 그리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다가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게 화력 발전이잖아. 화력 발전은 그러면 근본 에너지원이 뭘까? 화석 연료는 누가 만드냐고. 내가 만들었나? 화석 연료는 뭐냐?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잔뜩 묻혀있는 게 석탄,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잔뜩 묻힌 게 그게 석유예요. 즉 식물과 동물을 누가 키웠냐는 거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크고요. 그 식물을 먹어치운 게 동물이잖아. 그러므로 동물식물은 결국 누가 키운 거다? 태양이 키운 거야. 화석 연료 역시 태양이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진짜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이야. 태양과 연결 안 된 게 없어. 근데 이것만큼은 태양과 연결이 안 돼 있어. 뭐? 화산 폭발. 왠지 맥락상 다 태양일 것 같잖아. 화산 폭발, 지진,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은 태양과 또 관련이 없다. 생각해봐. 화산 폭발이 뻥 일어나고 있어. 왜 일어나? 왜 화산이 터지죠? 밑에서 지역 갈라졌어요. 어? 분출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서 용암이 분출되네. 맞아요. 땅은 왜 갈라져? 태양 때문에? 지각이 이동해서. 지각이 왜 이동해? 멘틀이 대류해서. 멘틀이 왜 대류해?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올라와서 지구 내부에 뜨거움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네. 핵? 핵은 왜 뜨겁냐고? 압력이 높아서. 압력이 높아서? 아니 압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 안에서 압력만 높으면 뜨거운가? 태양 같은 경우는 지가 핵 융합 반응으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우리 별처럼. 지구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아니야. 근데 왜 에너지가 계속 발생되냐고. 계속 뜨겁잖아. 지구 내부 계속 뜨거워요. 지금 계속 뜨거워. 엄청 뜨거워 지금. 왜 뜨겁냐고.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별도 아니잖아. 바로 방사성 원소가 잔뜩 뭉쳐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잔뜩 묻혀있고 걔네가 가만히 있어? 아니야. 붕괴돼. 막 붕괴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 그때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땅속 깊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방사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사성 우라늄 같은 게 막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열을 만들어내. 그 열을 만들어낸 것 때문에 멘틀이 대류하고 그 열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외핵이 녹아있는 거야. 그 열 때문에 지구 내부가 뜨거운 거라고. 지열의 발생 근원은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입니다. 잠깐 체크하고 올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본적인 열 에너지입니다.
웃긴 건 그 방사성 원소가 계속 붕괴되다가 언젠간 방사성 원소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큰일 난다. 지구 망한다. 왠지 알아요? 아니, 그러면 그 지각도 이동 안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멘틀 대류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뭐 화산 폭발도 안 하겠네. 지진도 안 일어나. 이렇게 되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핵이 굳어버려. 외핵이 굳으면 외핵이 지금 액체라서 막 움직이잖아. 액체라서 외핵이 움직이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억나?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외핵이 멈추면, 외핵이 굳어버리면 자기장이 사라져. 조금 더 영상 보겠지만 자기장이 사라지면 지구의 생명체는 다 죽어요.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태양풍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구도 수명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한 45억 년 정도 우리 보고 있어요. 45억 년 정도. 얼마 안 남았죠. 대비해야 됩니다. 45억 년. 현재까지 인류 얼마 살았는데? 만년 살았어요. 만년 살았는데 이 정도 진화를 했거든요. 45억 년 시간 주면 얼마까지 진화할 거야? 말해봐. 엄청 진화하겠죠.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막 다른 행성에 막 하고 순간이동하고 막 시간 되돌리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을 돌리는 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대박. 어우 설렌다. 어떻게 해요? 살짝 설렜어 나. 안 할게. 자.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렇게 발생된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멘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지각도 움직이고요.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 다 일으킨다는 거고요. 외핵을 운동시켜서 지구 자기장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너지도 있어요. 바로 달의 인력입니다. 달이 우리 지구를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달이 잡아당기면 지구가 딸려가나요? 아니야. 지구에 있는 유동성 물질, 바닷물이 딸려갑니다. 바닷물이 딸려가면 그쪽이 바닷물이 쭉 부풀어 오르잖아. 부풀어 오른 바닷물 쪽이 밀물 쪽이야. 뺏긴 쪽은 썰물 쪽이야. 지구가 그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을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밀물과 썰물이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밀물, 썰물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겁니다. 선생님, 달이 있는 쪽이 이렇게 그림 그려볼까? 달이 있는 쪽으로, 이쪽이 달이야. 달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쏠린다면 지구가 자전하잖아. 자전하면 원심력이 생기죠. 반대쪽도 이렇게 부풀어요. 물이. 여기는 물을 뺏긴 곳이지.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썰물 쪽. 돌면서 여기 들어가면 밀물. 반대쪽 여기 오면 다시 썰물. 여기 들어가면 다시 밀물, 썰물.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래서 썰물과 밀물이 두 번씩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건 누구 때문이다?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태양과 상관이 있어? 지구 내부 에너지와 상관이 있나요? 없죠. 또 다른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태양이 같은 라인에 존재하면 얘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부풀기는 해요. 그죠? 더 많이 부풀어서 더 큰 밀물, 더 큰 썰물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태양도 멀리 있지만 인력이 좀 있긴 있으니까, 인력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달의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 조력 에너지. 달의 인력을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여기 달과 태양이라고 적혀 있죠. 태양도 일부 조력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도 써져 있는 겁니다. 달만 조력 에너지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잘 봐야 돼요.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면 밀물, 썰물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밀물 들어오고 썰물 빠져나가면서 갯벌 만들어요. 갯벌. 갯벌의 생태계가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바로 이 조력 에너지의 어떤 영향이다,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물론 그 비율은 엄청나게 작습니다만, 이 비율가 태양 에너지의 비율이 거의 99.985%,
그 다음 많은 게 2등이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조력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 끼치는 건 0.0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0.002%의 조력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도 만들고, 그죠? 밀물 썰매도 왔다 갔다 해서 지형 변화도 시키고, 또한 우리 사람들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이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조력 발전도 해요. 시와 방조제가 그 조력 발전소죠. 엄청난 에너지를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력 발전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시스템에게 누가 어떤 녀석이 에너지의 근원을 제공하냐, 1번에 대한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인데, 먼저 이 그림에서 설명 마저 할게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중에 30%는 이렇게 튕겨냅니다. 30%는 대기에서 튕기든 지표면에서 튕기든 튕겨냅니다. 지구에 흡수되는 건 몇 퍼센트다? 전체 70%가 지구에 흡수가 돼요. 대기에 흡수가 되든 지표면에 흡수가 되든 흡수가 됩니다. 그럼 태양에서는 계속 오잖아. 계속 흡수되면 지구 어떻게 되겠어? 불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한다? 태양에서 오는 이 에너지 70% 흡수했으면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형태로 70%를 돌려보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구는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에너지가 외권에서 들어오죠. 다시 외권으로 나가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가 뭐한다?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는 외권과 우리 지구권 사이, 지구 사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에너지는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물질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 외권에서 물질이 들어오려고 막 와요.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그죠? 우리는 다 타버리는 모습 보고서 소원 빌죠. 잘 타라. 이러냐? 유성이다. 별똥별이네. 이러고 있잖아. 그죠? 다 타버려. 없어져 버려. 또 쌤이 이 분필이라는 석회한 물질을 우주로 보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던지면 돼. 나 같은 경우는. 딱 던지면 확 나가서 나가서 이렇게 우주로 딱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죠? 지구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지구에 있는 물질도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중력 때문에. 한 12km/s로 던지면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할까요? 그 12km/s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 연료를 태워서 확 어마어마한 속도를 만들어서 우주선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인류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물질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정리하면 물질은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올 수도 없고 지구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어떻게? 그 안에 지구 안에 있는 물질이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돌고 도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환한다 라고 표현해요. 정리하면 에너지는 흐를 수 있지만 물질은 흐를 수 있다 없다? 흐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봐봐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A라는 지역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다. B라는 지역은 이게 지표면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다. 그 사람은 지표면에 대해서 몇 도의 각도? 한 45도 각도로 태양이 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태양이 이쯤 떠 있는 거죠. 이게 중위도 지역이야. 이 사람 여기 끝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태양이 오는 각도 이만큼이죠. 한 10도, 15도 각도로 떠 있는 거야. 태양이. 그러면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여기는 좀 덜 집중되고요. 여기는 되게 많이 퍼져. 태양 에너지가. 쌤이 엄청난 실험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더 기대가 안 되죠. 현재 선생님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 보이죠?
항상 일정한 밝기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밝기로 나오고 있죠. 이게 태양이야. 태양에서 지표면을 비출 건데 수직으로 비춰볼게. 수직으로 보이나요? 수직으로 비추면 에너지가 여기 집중돼 있죠. 근데 저렇게 비스듬하게 비추면 봐봐. 지금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여기 집중되고 있잖아. 근데 비스듬하면 100의 에너지가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덜 뜨겁죠. 10도 각도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더 덜 뜨겁죠. 이렇게 에너지가 태양이 비춰주는 각도에 따라 각도에 따라서 지표면이 달구어지는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뜨겁고 저위도는 뜨겁고 중위도는 덜 뜨겁고 여기 고위도는 완전 추운 겁니다. 위도별로 에너지가 균형적인가요? 불균형한가요? 불균형합니다. 눈뽕주의. 자,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합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표현해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도별로 에너지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건 누구죠? 태양이죠. 그리고 지구가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네모난 모양이면 태양이 떠 있으면 어때요? 여기나 어때요? 다 비슷하게 올 겁니다. 그죠? 비슷하게 올 거예요. 비슷하게 올 겁니다. 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둥근 모양이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한 에너지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적도 지역은 어떻게 돼? 적도 지역은 계속 뜨거워지나요? 여기 굴덩어리가 막 돼?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네. 지금 익어가고 있어? 고기 부족하면 거기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자, 봐봐. 여기 엄청 뜨거우면 이 엄청 뜨거운 이 공기가 흐릅니다. 어디로? 위로 흘러요. 뜨거운 공기가 저쪽 고위도 지방으로 막 움직여.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또 이렇게 불어 내려와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뭐 해주고 있는 거야? 해소시켜주고 있는 거야. 누가? 대기입니다. 대기가 순환하면서 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거야. 즉 바람이 불면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뜨거워진 바닷물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고위도 지방으로 흘러갑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난류,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하죠. 난류와 한류가 흐르면서 또 에너지 불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두 번째, 해수라고 해수. 해수가 흐르지 강물이 흘러서 막 고위도로 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바닷물이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해수라고 불러집니다. 한 개가 더 있어요. 이 저위도 지방에서 생성된 요딴 모양의 이상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태풍이야, 태풍. 태풍은 저위도 지방의 바다에서 생성이 돼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고위도로 막 이동을 해요.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막 뿌려주죠. 에너지를 막 뿌려줍니다. 저희에 대해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날라주는 역할을 태풍이 또 하기도 합니다. 태풍도 일부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녀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녀석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줍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기와 해수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태풍은 이제 비율이 좀 작기 때문에 두 가지를 써라. 그러면 위도 여기 두 가지를 쓰면 되고요. 혹시 너 세 번째도 알고 있니? 그러면 태풍까지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끝났네요. 자, 우리 3번까지 정리하면 무슨 시간이야? 쉬는 시간 나오죠. 정말 힘냅시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 물질을 순환시킬 건데, 첫 번째 물질은 물입니다. 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물. 자, 물이 지금 순환되고 있는 모습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엄청 복잡합니다. 시험 문제. 야, 증발량이 얼마냐? 물어봐요. 아직 못 외웠는데. 얼마였더라? 69였나?
60개 치킨.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냥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에너지원이야. 다시 말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누구냐? 누가 물을 증발시키고 비가 오게 하고 그러죠? 태양이거든요.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물을 순환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거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물을 순환시키는 건 아니야. 조력 에너지가 물을 순환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 물을 증발시킨 게 320이 증발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자, 비가 내린 양은 96 내리고 있고요. 그지? 강수로 284 막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 숫자를 막 물어봅니다. 자,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봐봐. 각 건별로 정리하면 돼요. 다다. 수건이죠. 수건의 입장이 되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순환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따로 정리해보라는 거. 들어오는 거 먼저 해볼까? 1번. 들어오는 거. 284. 또 들어오는 거 있어. 이게 들어오는 거. 36. 나가는 건요. 2번. 증발이 나가죠. 또 나가는 거 있나요? 화살표. 없죠. 들어오는 거 두 개 더해봐. 얼마? 정확히 320입니다. 나가는 거랑 동일해야 돼요. 이거 뻥 뚫어. 지표의 질량이 얼마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서 이거 빼면 돼요. 그죠? 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숫자 맞추기. 더하기 빼기 문제예요. 그죠? 간단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 중. 대기. 기권이죠. 기권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야겠죠. 들어오는 거 정리해볼까? 대기로 들어오는 거 누구야? 증발이네. 들어오는 거 1번. 들어오는 거 증발이요. 또 들어오는 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증발 있죠. 1번. 전체 얼마 들어와? 380 들어오죠. 저기 380에 써있는 거야. 자, 그럼 나가는 양 어디? 나가는 거 2번. 강수로 나가네요. 2번. 또 어디로 나가? 여기 강수 있죠. 나가는 2개. 둘을 더해봐. 정확히 38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권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육지입니다. 무슨 권이죠? 직권이죠. 직권. 직권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정리해볼게요. 하는 김에 다 해보자. 자, 직권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 있네. 1번. 또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없죠? 없어. 들어오는 거 없어. 육지는 비만 내리는 거죠. 나가는 건요. 지표 유출. 그죠? 나가는 거. 증발도 나가죠. 합쳐봐. 정확히 96이 딱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직권에서 증발량을 구해라 그러면 직권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물론 지하로 침투돼서 지하수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하고 있죠. 극히 작은 양이라서 아예 생략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 자료에서 이게 나와 있다면 걔도 이제 고려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기는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이 바로 그렇게 얻은 양, 잃은 양을 그렇게 찾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탄소로 갈게요. 탄소. 첫 번째 물의 순환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쌤 많이 벗었어. 이럴 땐 박수를 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졸음을 깨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쌤이 되게 좋아하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쌤 옷 벗는다! 이렇게 딱 벗으면서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쳐요. 잘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기를 한번 하는 거. 환기를 한번 해서 사람들이 막 졸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시 강의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앞으로 쌤이 옷을 벗으면 뭐 어떻게 한다? 오케이 기대한다. 박수 쳐야 돼요. 자, 이제 탄소입니다. 탄소는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면 각 건마다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아야 돼. 기권. 하늘이잖아.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T15, 탄소 15이죠.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직권. 땅이죠.
땅속의 탄소가 이 탄산칼슘의 C, 보여요, C. 탄산칼슘의 형태로 탄소가 묻혀 있어요. 수건, 바닷속에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탄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어요.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녹아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바로 저걸 의미해요. 탄산음료가. 그다음에 생물권, 생물권에 유기물이라고 써 있잖아. 유기가 뭐냐면 있다. 뭐가? 기가 있다. 기가 뭐야? 탄소입니다. 자,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많죠.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그죠? 단백질이 기억나? CHONS. 쌤, 단백질 촌스러워요. 그죠? 여기 C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탄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유기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단백질도 유기물이고요. CHO. 이거 줘. 이것도 줘. 했던 게 뭐죠? 탄수화물 줘. 지방도 줘. 기억나요? 줘. 전부 유기물이야.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핵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탄소가 각 것마다 순환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아니, 박수가 더 힘들어지지 왜? 왜 더 힘들어하고 있어? 자, 그림 확대할게요. 봐봐. 자, 보세요. 1번. 화석 연료의 연소. 자, 화석 연료는 어디 붙여 있죠? 이 차는 어디 붙여 있어? 땅에, 땅. 땅은 무슨 권이야? 직권이죠. 직권에 묻혀있던 저 화석 연료. 화석 연료는 탄소가 공유결합을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거든요. 탄소들이. 마찬가지로 유기물입니다. 석유, 석탄을 말하죠. 그 직권에 있던 이 유기물을 꺼내가지고 태우는 거야. 연소라는 말이 뭐야? 산소랑 결합시켜서 태우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지, 저거? 누가 해? 기계가? 기계는 누가 만들어? 인간이죠. 저 1번 과정은 사람에 의한 과정이에요. 사람이 지금 순환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물이 순환하는 건 사람이 관여 안 했죠. 근데 탄소의 순환에는 지금 사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화석 연료 연소체. 여기는 탄소를 끌어다가 산소랑 결합시켰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 광합성. 광합성은 뭐예요? 그 기권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누가? 식물이 끌어다가 자기 몸속에 저장하는 거죠.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광합성이야. 즉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오는 거야? 한 번 더 질문 안 봐도 유찬아.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탄소 이동했죠?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잘하네요. 기권에서 생물권이야? 생명권 없어. 생명권은 무슨 권법 이름인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권법? 생명권? 안 할게. 생물권이야. 또 답지에다 생명권 쓰지 마. 큰일 나. 이건 무슨 권이? 이런단 말이야. 생물권이야. 생명권 배운 적도 없는데. 자, 이산화탄소, 즉 기권에 있던 게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생물권에 들어왔던 이 생물들이 이거 식물을 또 먹어치우는 게 동물이죠. 이동하는 거. 이건 생물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 식물과 동물이 뭐합니까? 세 번째, 호흡하죠. 우리도 호흡하자.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게 호흡입니다. 자, 4번 화석 연료의 생성.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볼 수 없겠지만 이 식물과 동물이 땅속에 묻히면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 다시 탄화를 거쳐서 화석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실 분? 미쳤나봐. 그래서 맞죠? 아무튼 생물들이 묻히면은 그렇게 다시 석유나 석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화석 연료의 생성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입니다. 자, 5번 어딨냐? 5번. 여기서 화산활동. 즉 직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것들이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거나 직권에 묻혀있던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화산 폭발로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이렇게
여기서 방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메탄가스는 CH4라고 씁니다. 메테인. 방출이 됩니다. 즉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정말 중요한 거 색깔 바꿨어요. 용해 6번입니다. 용해.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용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잘 녹나요? 원래는 잘 안 녹는데 이산화탄소가 길쭉해요. CO2. 길쭉한 형태라서 산소 O2보다는 좀 더 길쭉해서 더 잘 녹는 편이에요. 산소에 비해서는 잘 녹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뭐라 그래요? 용존산소량. 처음 들어보죠? 다른 말로 그 용존산소량 때문에 물고기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물속에도 산소가 많이 있어야겠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더 잘 녹는다며.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아요. 산소보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아까 어떤 형태가 된다 그랬죠? CO3 2-나 HCO3 1- 형태 같은 이런 탄산 이온이 됩니다. 자, 이게 수권으로 들어가 있는 탄소의 형태예요. 즉, 기권에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체의 용해도예요. 민경아, 왜 부르는지 알지? 안 걸린, 안 돼. 민경아, 뜨거운 사이다 좋아해? 차가운 사이다 좋아해? 사이다 안 먹어 이러지 말고. 탄산음료 안 먹는다 이런 애들이 있어. 나 먹는다 아니야. 어떤 거 먹을 거야? 뭐 미지근한 거 먹을 거야? 뭐 왜 고민해? 차가운 거. 고마워요. 차가운 사이다가 왜 맛있을까요? 탄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야.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야 차가운 사이다가 왜 맛있니? 차가워서요. 아니 쌤 의도는 그게 아니고 뜨거운 사이다는 왜 맛없니? 뜨겁잖아요. 이러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탄산이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차갑습니다. 다시 말해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어떨 때 더 잘 녹아 들어간다? 온도가 낮을 때 더 잘 녹아 들어가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녹지 못하고 나온다는 거거든. 바로 이게 방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구가 한 17도, 18도 정도가 됩니다. 평균 온도가. 좀 낮은 편이야. 그죠? 서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잘 들어? 녹아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비가 내리면 이 육지에 있는 칼슘 이온이 이 물속으로 들어와요. 이 칼슘 이온하고 이 탄산 이온이 만나면 그 유명한 CaCO3가 만들어집니다. 탄산칼슘. 이게 탄산염이에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앙금이거든요. 이게 가라앉아 밑으로 쫙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뭐야?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바다 밑에 석회암 지대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니까.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고 칼슘 마침 들어와서 그래서 앙금 만들어서 석회암 지대가 막 만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이 석회암 지대가 다시 융기에서 땅으로 드러난 게 석회암 지대가 되고 거기가 뚫린 게 석회 동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한 양의 석회암 지대가 이따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해요. 뜨거워진다면 여기 녹아있던 탄산들이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야, 해수, 바닷물의 면적이 70%라며. 거기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감으로 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야,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근데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 왜냐면 2도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6도, 10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왜죠? 이것 때문에.
2도 이상 올라가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모조리 방출되기 때문에 그게 지구온난화를 완전 황폐화시킬 정도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서 이제 온도가 6도, 7도 올라갑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30도라 상상해봐. 겨울이 30도야. 예를 들어서. 여름은 60도가 올라가. 금성이 몇 도라고요? 금성? 470도. 금성의 대기 표면은 전부 이산화탄소죠. 지구온난화의 끝을 보여주는 게 금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멀리서 금성 보고 우리 금성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네. 하지만 금성 자체는 지옥입니다. 유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옥. 우리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7번까지 다 되었죠? 다 소개를 한 것 같네요. 자, 방금 이렇게 순환, 각 권 사이를 탄소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각 건마다 이런 탄소들이 얼마의 비율로 들어있나, 얼만큼의 비율로 들어있는지가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탄소의 분포입니다. 탄소의 대부분은 직권에 분포한다. 보이나요? 숫자만 봐도 알겠죠? 아까 탄산염, 다시 말해 석회암의 형태로 탄소가 다 땅속에 존재, 묻혀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게 해양이죠. 바닷속에 녹아있는 탄소가 되게 많다는 뜻이야.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게 뿜어져 나온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화석 연료로 있는 거 이만큼 있고요. 생물권, 기권 이만큼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알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이거를 포집해서 꽝꽝 얼려. 고체로 만들어. 고체로 만든 다음에 땅속에 묻어버려. 고체 상태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어떤 그릇 같은 데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야. 좋은 생각일까? 뭐 일단은 좋은 생각, 어쨌든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을 비율적으로 비교해봐. 가장 적은 양의 기권의 탄소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기권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긴 하니까 그런 게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비율적으로 본다면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건드려야죠. 이거.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정도까지 약간 시사적인 내용까지 다시 연결을 좀 해봤어요. 자, 마지막 질소입니다. 질소. 자, 지구상의 질소가 왜 필요하냐면 센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죠. 아까 했던 거야. 단백질 구성원소가 뭐야? CHON N이 필요하죠. N이 필요해. 그죠? 그럼 내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N을 섭취해야 돼. 어디로부터? 어디론가부터 N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N이 많이 있나? 질소가 어디 많이 있나 봤더니 여기 제일 많아. 여기. 어디? 과자 봉지 안에. 과자 봉지 안에 있는 N이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N이 바로 N2입니다. N2. 질소 기체. 과자 봉지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N2니까 N과 N이 붙어있는 거거든? 이게 어떤 형태로 붙어있어? 우리 배웠죠? 무려 3중 결합의 형태로 붙어있어요. 원자번호 7번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3개가 공유 결합해야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 좋았다가 화학 가니까 또 싫어지죠. 그죠? 자, 아무튼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야 이거를 가져다가 이걸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끊어야 이거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이걸 끊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결합이야. 3중 결합. 끊는 방법은 첫 번째. 번개가 쳐주면 돼요. 나 이제 키 좀 크려고 그래. 단백질이 필요해. 어떻게 해? 번개가 많이 치길. 이러고 있나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번개였었어. 번개였었어. 질소를 얻는 유일한 방법. 번개. 이 정도 쳐줘야 에너지가 이걸 끊어주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번개에 의존하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세균이야. 세균. 저 세균이 어떤 세균이냐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콩과 식물 뿌리에 살고 있는 세균이야. 저 세균이 봐봐. 내가 지금 콩 뿌리에 살고 있는 세균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야. 자기 옆에도 질소 공기가 있니 없니? 있어. N2가 있어. 끌어들여. 땅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걸 끊어. 둥 끊어줘. 특이한 놈들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삼중결합을 끊습니다. 끊어서 질소를 뜯어가지고 땅속에 NO3 1- 또는 NH4+라고 하는 이런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저게 저 세균들의 역할이야. 이온들이 만들어지면 고맙다면서 이거를 누가 흡수해요? 식물들이 이렇게 흡수해 가는 거예요. 식물이 먼저 질소를 섭취해서 식물이 단백질성 질소 성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동물은 그걸 섭취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세균 덕분에 기권에 있던 질소가 직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직권에 있는 녀석이 생물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물이 죽거나 배설물을 남기면요 다시 직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각 권마다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직권에 있던 또는 생물권에 있던 것들을 다시 기권으로 돌려보내는 놈이 있거든요. 기권으로 이동. 이것도 세균이야. 이 세균의 이름은 탈질화세균이라 불러주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질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세균도 존재합니다. 즉 세균이 공기 중에 있는 걸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걸 다시 공기로 돌려보내는 반대작용하는 세균도 존재한다. 서로서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콩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콩을 그렇게 많이 심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질소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질소가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고 질소가 있어야 생물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질소를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콩을 많이 심은 거예요. 올해는 콩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땅의 지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경년마다 콩을 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콩이 남아돌아. 콩 가지고 만드는 식품들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다 콩이야. 그죠? 콩 비지찌개, 그죠? 콩으로 만드는 것들, 매주, 그죠? 이런 거 다 콩이죠? 콩으로 만드는 것들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죄 지으면 콩밥 먹어? 이건 뭐야? 콩이 너무 많으니까 콩 다 어디로 보내? 옛날에 다 교도소로 보냈어요. 콩밥을 먹었던 거. 지금은 콩밥이 너무 비싸요. 누구보다. 쌀밥보다 비쌉니다. 교도소 가면 쌀밥 먹어요. 너 콩밥 좀 먹어야 돼. 안 나온다던데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쌀밥 나옵니다. 가본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 가보질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질소 순환까지 내용이에요.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문제 좀 풀어봅시다. 다음 장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 같은 장이구나. 잠깐만. 하나만 더 하자. 미안. 자, 4번 이거 아직 안 했네요.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지구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그 다음에, 물질이 순환하잖아. 지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잘 돌아가는 중이야.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지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무너진 지구 시스템은 자연이 또 금방 회복해냅니다. 하지만 누가 문제야? 인간이 문제야.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균형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인간이 잘못해서 깨진 균형은 누가 다시 맞춰줘야 된다?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다시 맞춰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냥 그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지구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자.